뉴욕 출신 남자들은 진짜 다른 줄보다 F보이들이 많은 듯요. 아무래도 여자 비율이 높은데 예쁘고 스타일 좋은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뉴욕 와서 남자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틴더 사기꾼? 여러분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이게 영화처럼 이제 다큐 같은 건데 데이트 앱 사기꾼이래요. 스포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안 들으시면 돼요. 뭐 이게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사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이먼 리바이브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틴더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면 막 사진들 다 무슨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찍고 막 세계 이곳저곳에서 막 여행하는 사진 같은 걸 올리고 자기 그 개인 경비행기도 있고 막 그래 엄청 분해나게 딱 보여요. 틴더 프로파일 딱 그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다들 이제 호감을 일단 처음에 갖겠죠? 아무튼 이놈이 이제 매치가 되잖아요. 틴더 여러분 아시죠? 안 보신 분 계신가? 틴더는 이제 스와이프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yes야. 나 이 남자 괜찮아. 이쪽으로 하면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한 남자는 이 상대방이 내가 좋다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해도 나랑 매치가 안 돼. 근데 둘이 같이 나도 이 여자 마음에 들어. 나도 이 남자 마음에 들어. 같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둘이 매치가 돼서 그러면은 이제 눈치 싸움 하는 거죠. 네가 먼저 말 걸래. 내가 먼저 말 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에서는 틴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원나잇 스탠드용 어플이다라고도 하지만 누구나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속으로는? 내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인연이 돼서 뭐 결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저희 친구들 중에도 있고 주변에 저도 웨딩 업계에 있었지만 어플로 만나서 만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여성들이 이제 이 남자 보고 되게 얼굴도 그렇게도 뭐 이상하지 않아. 얼굴도 뭐 그냥 꽤 준수해 보여요. 거기다가 뭐 돈도 많고 이렇게 보이니까 사실 뭐 플러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스를 했는데 매치가 되면 이 남자가 막 만나자 그래. 만나면은 막 진짜 무슨 완전 특급 호텔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만나자 그래. 그러면서 막 완전 최고의 음식들 막 이것저것 막 다 시켜가지고 먹게 해주고 좋은데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도 되게 좋아 보여. 막 너스레도 잘 떨고 유머 감각도 있고 얼굴도 괜찮고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에 노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나 막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사람 경험이 많이 없거나 뭐 사실 이 피해자 여성들이 대부분 다 되게 순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막 이 남자가 관계가 엄청 빨리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문자하고 자기가 무슨 다이아몬드 그 업계의 거장인 남자의 아들이라고 말 그대로 다이아수잖아요. 이 업계에서 같이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맨날 바빠. 언제는 독일에 있다가 언제는 뭐 핀란드에 있다가 언제는 뭐 영국에 있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비행기 타고. 심지어 그 경비행기도 같이 태워주고 같이 다른 여행도 막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가고 막 그래. 근데 막 뭐도 조금조금하게 뭐도 사주고 꽃도 보내주고 엄청 로맨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들한테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이 되고 나면 나 너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 너가 내 운명의 여자야 막 이러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바쁜데 여기 암스테르담에 우리 같이 살자 암스테르담에서 그러면서 뭐 내 버젯은 뭐 월세 뭐 1,000,000원인데 뭐 이러면서 엄청 비싼 돈을 얘기하면서 그 버젯에 맞는 그런 집을 네가 한번 찾아다녀봐라. 나는 너무 바쁘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집으로 나는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비행기까지 보내줘가지고 비행기까지 타고 그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가지고 여자가 막 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막 1,000,000원짜리 월세 1,000,000원짜리 막 이런 집들 있죠. 그럼 막 이 여자는 너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돈도 많지. 이 남자가 나랑 일생을 함께 하고 싶대. 이게 바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로맨틱한 스토리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영상 막 찍는 거예요. 이 집인데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 여기 어때? 이러면서 그럼 이 여자 미래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엄청 이게 심리적인 심리 사기꾼이야 정말. 근데 그런 걸 집을 막 보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 오케이. 그 집으로 아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일단 말을 하고 집을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쯤 됐을 때 그 여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다이아몬드라는 뭐 그런 업계 있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밀고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는 적들이 있다. 이 적들이 나를 요즘에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진을 보내. 자기 그 보디가드라고 데리고 다니던 남자 피터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 피터가 공격을 당했다고, 그 적들로부터. 그래서 막 머리에 막 피 나오고 막 응급실 가는 그런 영상을 막 보내요. 근데 이거를 그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막 이 여자한테도 보내고 저 여자한테도 보내고 뭐 거의 몇 년 동안 우려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 묻은 막 티셔츠 사진 보내주면서 나도 당할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랑 일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던 남자, 같이 살려고 집도 보러 다녔던 이 남자가 이제 좀만 있으면 우리 막 결혼도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데 이 적들이 지금 내 신용카드 사용하는 내역들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 신용카드 때문에 내가 추적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뭐 보안팀이 나한테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다. 네 신용카드 좀 쓸 수 있을까? 혹은 되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거 있죠? 뭐 5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막 1000만 원대.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출장을 가야지만 내가 몇백억짜리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신용카드를 지금 내가 못 쓰니까 내가 그 나라로 지금 갈 수가 없다. 네가 신용카드 나 대신 발급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막 여자가 아멕스 카드 발급 받고 막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고 처음 그 얘기했던 그 피해자는 노르웨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였죠? 한화로 거의 2억 정도 아니에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그 남자한테 막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그 받은 돈으로 또 다른 나라 막 여행 다니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거기 가서 또 데이트 앱 켜가지고 여자를 또 무는 거예요. 넥스트 피해자를. 돌고 체인처럼. 만약에 런던으로 갔다고 쳐? 런던에서 만난 또 이 세 여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돈인 것도 모르고 완전 최고급으로 생활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같이 여행 다니고 집 보고 다친 사진 이런 것도 받고 이 사람도 또 이 사람한테 또 돈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거의 사기쳐가지고 그런 돈으로 지금 현재 자산이 거의 10 밀리언?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대요 지금. 근데 심지어 진짜 이게 난놈인 게 그 사기친 돈으로 자기 유흥만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일각에서는 이게 아마 투자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고 코인도 사고 막 그랬던 거야. 진짜 난놈 아닙니까? 심지어 그 사기친 돈에서 몇 %는 여기다 투자하고 몇 %는 청약저축 넣고 막 이랬던 거지. 아무튼 사기를 쳐서 100억 자산이 된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넷플릭스 쇼에는 3명의 그 피해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 여자분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여자분은 심지어 여자친구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 여자분도 뭐 사업을 했나?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데리고 이탈리아도 가고 자기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도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어.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친구야 나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막 돈 띄어먹고. 세 번째 여자는 프랑스 여자였나? 아니 독일 여자였던 것 같아. 다 유럽 지역에서 금발머리 여자들만 그렇게 노리더라니까. 그 여성분은 이제 명품 샵에서 이제 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틴더로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17개월인가 14개월을 만났대. 이미 돈도 얼마 보내줬고 어느 날 좀 다른 나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서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딱 켰는데 이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그 남자 얼굴이 딱 뜬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막 이런 매거진들에서 이 사람의 기사를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자기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 얼굴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클릭을 해봤는데 자기 남자친구인 거야. 이제 비행기 이륙하기 직전에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막 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륙을 하느라고 이 여자가 답장을 못했어.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동안 이제 이 여자도 생각을 했겠지. 어쩐지 이런 피해 내용 같은 것도 다 저장을 해놨대. 그리고 가는 동안 이렇게 보려고. 그 남자가 이 피해자 여성들한테 보냈던 막 보이스 메시지 뭐 텍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기사에 떴거든요. 자기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도 알게 된 거지. 아, 나도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이구나. 이 새끼가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거를. 근데 집에 가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돈을 그때 당시에 뭐 몇천만 원인가 빌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가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놈한테 어느 정도는 되돌려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남자는 전화해서 그게 아니라 그거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 나를 싫어하는 그 적들 알지? 걔네들이 일부러 날 잡으려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이런 기사를 낸 거야. 그래서 변명을 하는데 이 여자가 아닌 거 알면서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야 I'm so sorry 그러면서 그 미친년들 뭐야 진짜 자기야 너 정말 너무 안 됐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뭐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남자는 얘를 또 믿고 정말 역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나 지금 자금줄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나한테 몇 천만 더 땡겨줄 수 없어? 또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 남자가 여자한테. 그 당시에는 이 남자가 자본줄이 다 끊긴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 기사가 다 나고 여자들이 막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틴더에서도 강제 퇴출당하고
페이스북이었나? 뭐 틴더, 힌지, 뭐 오케이큐피드 웬만한 그 메이저 데이트 앱에서 이 남자를 완전 차단시킨 거예요. 가입하는 거를. 더 이상 사기 행각을 벌일 수도 없고 얼굴이 지금 만천하에 알려졌잖아요. 그 돈 자금 될 게 없으니까 이제 돈이 진짜로 급한 거지. 이 여자한테 몇천 더 땡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더 줄 수는 없고 너 입고 다니는 거 뭐 선글라스, 시계, 뭐 옷 이런 것들 다 명품이잖아. 내가 명품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거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다 갖고 와. 내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줄게. 그 돈을 그리고 너한테 다 보내줄게. 우리 이 상황을 현명하게 같이 대처해 나가보자. 이렇게 여자가 막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 사이먼은 또 자기도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믿은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또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남자가 수트케이스 있잖아요. 그 캐리어에 명품 옷이며 뭐 갖고 있는 명품 뭐 이거를 다 꽉꽉 채워가지고 3개를 가지고 왔대. 그래서 그거를 이 여자가 다 잘 모셔와가지고 독일로 다시 다 모셔와가지고 다림질 다 하고 세척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베이며 뭐 이런 데 다 올린 거예요. 뭐 당근마켓에 판 거죠. 그 다음에 다 팔았어. 거의 다 팔았대는데 지금도 팔고 있다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통장으로 꿀꺽한 거지. 꿀꺽이라기보다 피해 본 금액은 더 큰데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속 시원한 게 그 남자가 이제 너 왜 연락이 안 돼? 아직도 안 팔렸어? 막 그래. 그러면은 이 여자가 아직 하나도 못 팔았어. 요즘에 시국이 좀 안 좋은가 봐. 막 이러면서 계속 팔고 있어. 주머니에 계속 넣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남자가 막 다급하게 이 여자를 푸시하는 거예요. 언제 그거 팔리냐 도대체. 그게 얼마짜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 안 거예요.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사기치던 여자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거를 자각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전화로 야 이 미친 뿅아 막 욕을 하면서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네 가족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막 협박을 했다가 또 다음 메시지에서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나 지금 홈리스 되기 일보 직전이야. 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사랑해. 널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1시간 후에 야 이 미친 뿅아 당장 내 옷 돌려놓지 못해 이 사기꾼 뿅아 이러고 소리 질렀다가 또 다음에는 자기 수염 덥수룩해가지고 초췌해진 이런 모습 셀피 찍어가지고 자기야 지금 이게 내 모습이야. 나 너무 불쌍하지 않니? 나 지금 I need you. I need you so much. 그 누구보다 네가 더 필요해 이러면서 You stop playing game with me now. Stop. Listen to me. Listen to me. You don't understand where the fuck you're going. I'm sorry about what I said, but that's it. But you're taking the piece out of me. I love you and I care about you. Respect you, but you don't. It seems like you're fucking with me. You have no idea how much I love you. You just need to trust me one last time. I know how to lie. I can teach you how to lie. Help me out here. I don't have nobody else. I have only you. I give you the last fucking warning today. I'm begging from you, please. Look, Eileen, I'm sorry about everything. You want war? You will get fucking war. You will get fucking war. 아주 그냥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더라니까. 심지어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아멕스 카드 사실은 내가 쓴 것도 아니잖아요. 걔가 쓴 거잖아요. 근데 막 카드빚이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제 아멕스한테 그걸 얘기한 거야.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노르웨이 아멕스 카드사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이 카드 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안 그래도 주시하고 있었던 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피해자가 노르웨이에 있는 되게 유명한 그 신문, 그 매스컴에다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남자를 추적을 해요. 이 남자가 본명이 뭐며 진짜로 어디 출신인지 막 이런 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명이었어요, 심지어. 그 동네 심지어 갔는데 이스라엘에 뭐라고 한국어로 하면은 오트로독스? 완전 막 정통파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 있는 그런 동네, 엄청 작은 동네에 자기가 무슨 다이아몬드 업계 사장의 뭐 아들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였고 거기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이제 누나랑 나오는데 우리 연락 끊고 산 지 오래됐다고. 올소독스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진짜 완전 정통파라고 하나? 되게 보수적인 유대인 집단이라서 보통 유대인들도 이거는 요즘에 많이 안 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기는 여기 브루클린에도 윌리엄스버그 쪽에 올소독스 그 사람들이 또 몰려서 사는 그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하고 모자 쓰고 다니고 되게 보수적이야, 거기. 엄청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내가 넷플릭스에 이것도 있는데 이 올소독스 커뮤니티에 있던 여자애가 여기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가가지고 막 음악 학교에 가려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베를린에서 그거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그 여자도 그 올소독스 그 집단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막 밖에서는 아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네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도망간다고 하잖아. 그럼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막 찾아와 그 집에. 진짜 죽어나가도 모를 정도로. 근데 미국 안에서도 거기는 완전 그들이 사는 세상이야. 그 사람들이 따로 쓰는 경찰 학교도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시스템이 그냥 그 사람들끼리 따로 있어. 영어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 안 쓰고 그냥 히브리어만 쓰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 뉴욕에 아는 지인분도 올소독스 커뮤니티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도 그래서 어릴 때 이거 있고, 지금 보면 그냥 백인, 그냥 유럽 사람 같아. 그냥 얼굴만 보기에는. 근데 어릴 때 그 집단에서 살면서 엄청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엄청 막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엄마 맨날 때리고 자기 맨날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차단을 했대요.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망갔는데 몇 번 붙잡혀서 다시 들어가고 살해 협박당하고 가족들도 막 협박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 친구는 이름도 바꾸고 미국에서 아예 나갔어요. 그것도 완전 제3의 국가 있죠. 이집트에서 몇 년, 어디서 몇 년, 아프리카 국가에서 몇 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 그게 달라. 올소독스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자기 이름 이런 거 다 바꾸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지명수배가 됐던 남자였더라고요. 그 도주 중인 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사기 이런 죄로. 그 남자가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머리도 엄청난 놈이지. 진짜 웬만해서는 거기서도 넷플릭스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통 사기 수법이 아니라고. 이 정도 완전 고급 수법이고, 심지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용했잖아요. 실제로 있는 피터라는 인물, 자기의 보디가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나 실제로 보디가드도 받고 같이 경비행기도 탔고 어디 가면 다 이 남자를 아는 거예요. 독일에 어디 최고급 식당에 갔는데 사이먼 씨 오늘 오셨습니까? 사이먼 씨는 저희 특별 손님으로, 저희는 사이먼 씨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캐비어, 특제 캐비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간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같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성공한 사람 같잖아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이 사람을 알아보고 잘 해준 것도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여자들 돈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막 돈 쓰고, 거기서도 거짓말을 친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빡쳤던 게 그 피해 여성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되게 어렵게 이 매스컴에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고발 후에 또 다른 몇 명의 여성들도 합쳐서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잡혔다가 지금 다시 나오긴 했는데 당시에 잡히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충분히 제3회, 제30, 제300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 덕분에 그 독일의 명품샵에서 일하던 그 여성분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중간에라도 알게 됐죠. 아무튼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네티즌들이 여자들 얘네 무슨 골드디거네. 골드디거니까 뭐냐면 약간 그 물질적인 것만 쫓아서 어떻게 꽃뱀, 한국말로 하면 꽃뱀이네 얘네. 그러게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지. 돈 많다고 완전 홀딱 넘어갔구만 하하하 막 이러면서 약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가끔 그 중에 응원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골드디거가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바보들이냐? 그것도 아니야.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근데 틴더에서 보고 이름도 검색했는데 막 뉴스 기사 같은 거에 나오고 가명을 썼으니까 꽤 준수하게 생겼어. 거기다 이렇게 잘 꾸미고 되게 패셔너블해 보이잖아요? 막 세계 여행 다니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심지어 실제로 만났는데 사람이 되게 괜찮아. 완전 모든 게 연기였잖아요. 꽃뱀은 누가 꽃뱀이야? 사이먼이 꽃뱀이지. 이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피해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피해 입은 분들이 너 돈 오늘까지 갚는다고 했잖아. 지난주까지 갚는다고 했잖아. 왜 언제 갚냐고. 나 당장 공과금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그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무슨 은행 수표 있잖아요.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나 이미 우편으로 발송했다. 실제로 와. 2억짜리 수표가 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 체크를 현금화하려고 하니까 보통 이제 며칠 걸리거든요. 내가 빌려준 돈보다 훨씬 많이 다시 줬네. 역시 너무 고마워 이랬는데 며칠 후 은행에서 현금화 될 수 없는 수표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된다는데, 이 수표 안 된다는데, 그러면 막 화를 내. 나보고 어쩌라고. 난 너한테 돈 줬잖아. 은행한테 따져 이러면서. 참.
그 독일 여자분 있잖아요. 그 명품 같은 거 팔아가지고 챙기신 분. 그분이 이제 명품 받으려고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같이 막 성형외과 가자고 자기 얼굴 고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성형외과에 갔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나 여기 광대도 깎고 턱도 깎고 뭐 코하고 눈하고 뭐 이거 다 바꾸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 의사가 거부했대. 그런 정도의 대규모 성형은 범죄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대. 광대 깎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옆에서 웃겼겠어요. 맞아요, 이 새끼가 범죄자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다시 이제 붙잡혀서 체포가 됐어요. 원래는 5년형, 5년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피해 여성들과는 아무 죄목이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이 뭐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죄였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이 여자들의 피해로 교도소에 쳐넣을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나 봐. 그리고 이게 완전 국제적으로 했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지은 죄로 5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새끼가 또 운이 또 엄청 좋아. 또 그때가 또 코시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코로나 걸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웬만한 가벼운 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풀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몇 달 살다가, 감옥에서 몇 달 살다가 나왔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대요. 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지금 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델 여친이랑 산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막 피해자들한테 니네가 그렇게 물질적인 걸 쪼주니까 막 이러면서 악플 달았던 사람들도 웃기지만, 나는 어저께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엄청 황당한 걸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만 봐도 이 남자가, 이 피해자가 따로 있고 진짜 여친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틴더에서 매치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그 돈으로 막 최고급 여행 다니고 최고급으로 먹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꼭 약간 모델들인 것 같더라고. 거기 사는, 뭐 현지에 사는 모델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진짜 그걸 다 사줘.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넷플릭스 안에서도 그 막 이탈리아 여행을 막 같이 다니던 막 러시아 모델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난 그 궁금했어. 그래서 그 여자도 피해를 당했나? 근데 보니까 딱히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 걸 알고 본인을 두고 바람핀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러시아 여자가 그 남자를 찾대. 그래서 이놈이 그런 놈이었구나. 피해 여성 따로, 노는 여성 따로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내가 자기 전에 인스타그램 봤는데 제목이 2010 몇 년도에 내가 사이먼 리바이브랑 데이트할 당시라고 하면서 누가 릴스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야. 막 경비행기에서 막 와인 들고 있는 모습, 루이비통 언박싱, 샤넬 언박싱 하는 그런 모습, 꽃 받은 거, 이런 사진을 타타타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 사이먼 리바이브랑 나도 사귀었는데 난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 없어, 받기만 했지 하고 막 가방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올린 거야. 그것도 진짜 나쁜 년 아니니? 여러분, 아주 불난 집에 그냥 붙여지지 않냐, 휘발유 붙지 그래?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빴어. 내가 피해 여성도 아닌데 자랑할 거를 진짜 이거야말로 넌 씨는 아니냐? 넌 시부형 눈치가 없니? 그 결국은 다른 여자들한테 사기쳐서 그 돈으로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 인스타그램으로 또 옛날 그 몇 년 전 사진들이며 영상들이 모여가지고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올릴 일이야? 너무 얄밉더라니까.